제5편 가장으로서의 무게 1985년부터 2000년 막내 고모가 집에서 주산 학원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우리는 안방에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사를 해야 하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돈은 적고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친정 동생이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로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고모들이 그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네 식구만 아파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6층이라 날마다 걸어 다니는 저는 너무 힘들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고 아파트는 정리하고 동생에게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신우 한 명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내 고모만 남아 어머니와 학원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5대나 충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랑이 죽었다고 박수로 덮어놓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많이 다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작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성남병원으로 와서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치료받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오빠를 돌봐주고 저는 날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대신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각오로 살며 남편의 고통을 함께하며 3개월을 넘겼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말할 수 없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병원 생활에 너무 지쳐있던 저는 병이 났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엄마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살면서 남편은 퇴원해서 집에 있고 저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계시지만 고모를 돕는다고 우리 집에는 잘 와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시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박스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어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헌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새 차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이 부족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막내 고모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가고 딸은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많은 식구의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시키고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보낸 것이 지금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누이가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에 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CT 검사, 피 검사를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집이 너무 작아서 광주로 이사를 하고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사위는 우리 아들 친구로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6편 병마와의 싸움 2000년부터 2008년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를 수술해야 한다고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갔습니다. 허리 신경이 너무 많이 눌러 위험하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만 하던 제가 아프니 남편이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다가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은 기분이 들고 무섭고 두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가톨릭 병원이라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저는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딸은 많이 걱정이 되는지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식구들 모두가 미워졌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10년을 고생해도 누구 하나 병원에 가보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픈 게 갑자기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저보고 미련하고 바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많은 가족이 새벽부터 모두 왔는데 다 보기 싫어서 말을 하래도 말이 나오지 않아 묵묵히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가 침대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오전 9시가 저녁 7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그 시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들이 너무 좋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모두 쳐다만 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로 왔고 아들이 저를 간병했습니다. 그렇게 4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랑은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며칠 더 있어야 한다며 색전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무도 몰래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오며 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같이 다니며 위로해주고 항상 엄마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우리 딸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바꾸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들도 직장에 들어가고 딸은 분당으로 가서 살림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항상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오지 못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일을 하며 가족들 속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첫 아기를 낳아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좋았지만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딸한테 가서 산후조리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무척 바빠서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 생활이 아침, 점심, 저녁 걱정에 내달려 있었습니다. 친정 동생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동생들은 저한테 섭섭한지 말끝마다 우리 시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쪽 동생들 생각에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허리가 조금 나아서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개인 용달을 몰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투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술을 한 잔씩 먹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동네 아저씨들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감이 이야기가 잘 되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아가씨라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게 제 말에 잘 따라주고 마음이 착한 며느리입니다. 아들 내외는 안산에 살림집을 차리고 주마다 오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시키느라
남편 몰래 또 빚을 졌습니다. 남편이 알까봐 저 혼자 걱정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으나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줄을 모르고 해냈습니다. 남편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큰 소리를 쳐도 저는 그저 우리 가족들이 건강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힘들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병원에 다녔습니다. 손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걱정이 되는지 집에 와도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걱정은 되지만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끝에 제일 행복하고 웃었습니다. 딸내 내외가 한 번씩 손녀를 데리고 오면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식구들이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그것도 순간으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 다녀오면 얼굴부터 쳐다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치료하던 선생님이 서울 삼성병원으로 갔다며 본인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면 시설도 좋고 금방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옮겼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며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입원을 해서 색전 시술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벌어서 병원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항상 남편 기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와도 아버지 걱정에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입원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겨 어떤 약이든 주사든 주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매달렸지만 의사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진료실에서 나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12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올 마음이 없어 그냥 둘이 손을 잡고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자고 해서 본인이 운전해서 왔습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내외, 딸 사위와 동생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상해 끝에 성남의 조그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